자, 저 들어왔어요. 투자론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제목을 일단 잘 보세요. 제목을. 투자 결정 이론, 위험의 관리. 이 제목이 낯설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제목이. 자, 음악 좀 끄고 한번 잔소리 좀 해봅시다. 투자론은 앞부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유일하게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6개수 투자 현금 흐름 그 앞부분에 양이 많잖아요. 그 앞부분에서 시험에 유일하게 나오는 게 25절 투자 결정 이론, 26절 위험의 관리예요. 여기에 뭐가 있니? 뭐가 있니? 투자 결정 이론은 뭐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 투자 결정의 대표적인 방법이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평균 분산 지배원리. 평균 분산 지배원리.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평균 분산 지배원리가 25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26절의 위험의 관리는 뭐예요? 우리가 성적을 관리한다. 성적을 관리한다 그러면 성적을 높이는 거고, 위험을 관리합니다. 위험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위험을 낮추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위험을 낮추는. 그럼 투자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 뭐가 있습니까? 포트폴리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나오는 논점들만 딱 뽑아보면 두 개 동시에 해봤자 20분을 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결정 이론, 그러면 첫 번째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요거밖에 없어요. 자, 투자 대안으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 누가 봐도 기대 수익률이죠. 자,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항상 두 가지밖에 시험에 내지 않는다. 첫 번째가 뭡니까?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도의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최소한의 기준. 그리고 4번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위험 할증률 나오면 요게 보여야죠. 이게 뭔가 위험이 있다는 거야. 위험이 있으면 할증 올린다는 거죠. 뭘 올려? 키를 올리는 거야. 몸무게를 올리는 거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달라고 하는 거야. 위험에 대한 대가란 말이야. 위험에 대한 대가.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고, 요구 수익률은 요게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고, 무위험률은 뭐야?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위험이 없어도 우리는 뭔가를 요구하죠. 그게 바로 예금이자, 예금 금리 또는 예금이자. 그리고 이 예금이자를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하죠. 시간에 대한 대가.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결합되어 있다.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거 봐요. 작년에도 이거 나왔어. 자, 예금 금리야. 자, 또는 금리. 금리가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상승하겠죠. 이게 무위험률이니까. 자, 그리고 6번 한번 보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여기 봤더니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무위험률이라고 표현을 주지 않고 뭐라고 줬다? 금리가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근데 요새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해보죠.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야.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도의 기준. 그리고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가끔씩 자, 기회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기회비용. 이 최소한도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최소한도의 기준이라는 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 암기해놔.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이 보이면 요구 수익률. 평가자 시험에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게 실현 수익률이다. X야. 요구 수익률.
자, 그리고 요건 잘 알고 있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그러면 당연히 실현 수익률이죠. 자, 실현 수익률은 의사결정하고는 상관없죠. 의사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고 실현 수익률은 함정으로 나오는 거죠. 의사결정이 아니라 투자가 다 끝난 이후에 실제 얼마가 달성되었느냐 이걸 살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분산 지배원리, 평균분산, 이거 어디 갔니? 요거 있네요. 밑에 봤더니 주의, 질문이 많은 지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잘 나온다. 봐요. A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면, 자, 주어가 기대 수익률이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뒷문장에 기대 수익률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럼 항상 앞부분과 반대가 돼 있어야죠. 현재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앞으로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다. 또는 감소한다. 또는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왜? 읽어보면 되죠. 자, 현재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면 투자 대안으로서 좋은 거잖아요. 따라서 투자 목적의 수요가 늘어요. 투자 목적에. 그러면 결국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자, 현재 기대 수익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투자 대안으로 짱이에요. 따라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 결과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다음 사람은 더 높은 금액을 주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은 전보다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빨리 푸는 방법은 앞에 기대 수익률이 높아, 그러면 뒤에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돼 있어야 돼. 낮아진다, 감소한다, 낮아진다. 앞이 낮다면 뒤는 높아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두 가지 원리로 되어 있죠. 두 가지 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위험이라면 보다 높은 수익을 선택한다. 이게 첫 번째 원리. 그 다음에 동일한 수익이라면 보다 낮은 위험을 선택한다. 그런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자, 평균분산 지배원리라는 문구가 보이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야. 동일한 위험이면 보다 높은 수익, 동일한 수익이면 보다 낮은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정리하면 항상 우리는 위험은 낮은 거, 수익은 높은 거. 자, 그러니까 요거야. 수익이 딱 보이면 높다라고 되어 있으면 된다. 보다 높은 수익률. 그 다음 위험이 보이면 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다 낮은 위험을 선택한다. 자, 그리고 밑에 건 하나 암기 좀 해놓으세요. 암기. 정답이 뭐냐? 이거 변이계수야. 자, 변이계수라고도 하고, 변동계수라고도 합니다. 변동계수. 자,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평가가 시험은 변이계수, 변동계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따로 해야 돼. 그런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평균분산 지배원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두 개 제가 암기하라고 했어. 첫 번째, 자, 투자자의 기회비용. 그럼 무슨 수익률이야? 기회비용, 요구 수익률. 그리고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나오면 해석하지 말고 수익은 높은 거 선택한다. 위험은 낮은 거 선택한다.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한다? 변이계수를 활용하기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위험의 관리입니다. 위험의 관리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요새 자주는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죠. 보수적 예측. 자,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 있어요. 그럼 보수적 예측 방법은 뭡니까?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투자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뭔가 투자 분석을 했더니 투자를 할 만해.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수적 예측은 항상 어떤 겁니까? 수익은 가능한 낮게 추정하는 거죠.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하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보수적 예측 방법이 나오면 수익은 가능한 높게 예측하더라. 자, 비용은 가능한 낮게 추정하더라.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2번 같은 거야. 자, 기대 수익률은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은 항상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수익.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그냥 수익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수익. 자, 보수적 예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익을 가능한 낮게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질문이 아니라 T. 가끔씩 보수적 예측 투자 위험과 관련해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이런 표현.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합니다. 이 말은 투자로부터 내가 기대하는 수익,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낮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보수적 예측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구 수익률을 낮게 조정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X야. X. 그러니까 이 말은 뭐랑 똑같냐? 요구하는 점수랑 똑같아. 내가 모의고사를 봐서 요구하는 점수를 저는 가능한 빵점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춘다는 표현은 없어. 투자론에서. 아니 요구하는 수익을 올려야지. 내가 요구하는 걸 시험으로 치면 요구하는 점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웬만한 상황 99%야. 1% 예외는 있겠죠. 99%의 상황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투자를 분석합니다. 그럼 수익을 가능한 낮추는 거야. 보수적 예측이야. 보수적 예측. 근데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라고 돼 있으면 멍충이라고 해줘야 돼. 미친놈이라고 해줘야 되고. 요건 상황이 맞지 않는 거야. 하나 팁으로 기억하셔. 요구 수익률은 낮춘다. 이런 건 없다. 자, 그리고 보세요. 위험 조정 할인율 정말 잘 나온다. 위험 조정 할인율. 잘 봐. 여기는 암기할 게 많아요. 자, 작년에도 나왔어. 작년에도. 할인율, 투자론에서 할인율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죠. 자, 우리가 투자 분석에서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법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할인율이 있어야죠. 할인율. 근데 실무에서는 이 투자의 할인율을 자신의 요구 수익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론에서 첫 번째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99%는 틀린 지문이라고 그랬어. 요구하는 수익을 낮출 수는 없어. 두 번째,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그럼 반드시 뭘로 할인한다 해야 돼. 할인율로 할인한다고 나오든지 자신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작년에도 뭐가 수익과 비용을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요구 수익률. 자, 그럼 봅시다. 할인율이라고 하면 해석이 안 되지만 이걸 요구 수익률로 바꾸면 해석이 돼요. 봐요. 위험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건데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건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면 요구 수익률로 바꿔봐. 요구 수익률을 조정한다는 거죠. 왜? 나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위험이 발견되면 요구하는 수익을 올려야지. 그래서 이쪽에 보면 보다 높은 할인율,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자, 그럼 또 봐요. 여기는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틀리지 않는 문장이야. 그런데 뭔가 보다 낮은 요구 수익률, 그럼 X라고. 요구 수익률 낮출 수 없다고.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을 조정한다. 또는 요구 수익률을 조정한다. 어떻게? 올린다는 거죠. 올린다는 거. 그럼 질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위험 할증률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위험 할증. 맞아.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을 올린다는 거죠.
할인율 또는 요구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죠. 자, 요구 수익률의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 발견되면 할증한다는 거니까 둘이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민감도, 감도, 납빛 상관법. 자, 민감도 분석이라고도 하고, 감응도 분석이라고도 하고, 납빛 상관법이라고도 한다. 우리 납빛 상관법이 시험에 작년에 나왔다. 어떻게 나왔냐? 항상 민감도, 감응도, 납빛 상관법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뭔가 요소가 있어. 이게 원인이야. 이 원인을 투입하면 뭔가 결과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 원인이라고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묻는 건데 원인으로 표현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뭔가 투입 요소. 이거 나오면 민감도야. 민감도. 또 투입가. 이거 나오면 민감도. 원인을 변화시켰을 때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둔감하게 반응하나요? 그리고 투입 요소, 투입가, 여기에 있는 뭔가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이게 원인이죠? 이런 원인을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 투자의 수익률, 순이원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면 민감도, 감응도, 납빛상관법이에요. 자, 그런데 요놈이야. 원인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낙관적일 때와 비관적일 때로 이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납빛상관법이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낙관적인 상황과 비관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아하, 민감도, 감응도, 납빛상관법이구나. 이게 딱 삘이 와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이 표현이야. 지문을 딱 읽다가 투입요소, 투입값, 투입요소, 투입값, 그리고 원인과 결과 이런 말이 나오면 민감도, 감응도. 자, 포트폴리오는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가지 논점만 딱 파악하면 되죠. 세 가지 논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모든 위험이 제거됩니까? 아니죠.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안독한 위험이죠. 안독한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체계적인 위험은 독한 놈이죠. 독한 놈은 제거할 수 없다. 요 논점. 두 번째.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자산을 조합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사례를 이걸 들었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에다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묶을 것이냐. 이게 바로 자산의 조합이잖아요. 자, 그러면 항상 첫 번째가 1. 서로 다른 자산을 묶는다. 서로 다른 자산을 묶는 거죠. 두 번째, 서로 다르다라는 건 뭘로 확인합니까? 수익률 변화가 상반되는 자산이죠. 수익률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을 묶는 거죠. 자, 상관계수로 치면 상관계수로 치면 음수, 마이너스 값을 묶는 것이 좋은 거. 딱 세 가지만 하면 되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묶을까요? 그럼 서로 다른 자산. 근데 서로 다르다라는 걸 뭘로 확인하나요? 수익률의 변화 방향. 수익률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은 상관계수를 측정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왜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 항상 반비례 관계가 마이너스 관계야.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비례 관계야. 그렇죠. 자, 해봅시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분산 효과. 이게 위험을 낮추는 효과.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자, 그리고 3번부터가 중요하죠. 두 자산의 수익률의 변화가 서로 상반됩니다. 두 자산의 수익률의 변화가 상반된다면 마이너스 값, 음수 값으로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자산의 수익률 변동이 서로 비례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 그리고 양수값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있는 수치를 묶어야 돼? 음수값이죠, 음수값. 자, 그럼 봅시다. 최근에 자주 나오는 거야. 최근에 이런 거야.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큽니까? 작아집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7번도 그러잖아요.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큽니까? 적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잘 나오는 거. 4번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1 플러스 1. 마트에 가면 1 플러스 1이 적어져 있죠? 동일 자산을 하나 더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면 동일한 자산이고 분산 투자 효과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에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그러니까 효과가 가장 극대화돼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다른 말로 아주 효과가 좋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률의 변화가 상반된, 이게 딱 보여야지. 상반된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런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된다.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요 문구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부분에서 결정이 된다.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자, 질문. 무차별 곡선은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효율적 전선은 잘 나와. 자, 두 가지가 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효율적 전선이면 첫 번째.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찾아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야.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그럼 질문이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항상 지문이 길어.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문구가 보이면 지문을 다 읽지 말고 뭐만 찾아. 수익은 가장 높은 거, 위험은 가장 낮은 거.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수익이 보이면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야. 오른지문. 최소의 위험을 가진 포트폴리오야. 그냥 맞아. 이렇게 오는 거라고. 저거 잘 보세요. 저거 뒤집어 자주 나오니까. 자, 다시. 효율적 전선은 첫 번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찾아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래서 웬만하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보여. 그리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보이면 뭐만 찾는다? 그렇죠. 수익은 높은 거, 위험은 낮은 포트폴리오다. 수익은 높은 거, 위험은 낮은 포트폴리오다. 이런 것만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합니다. 그러면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 자, 정리. 자, 두 가지만 암기하면 된다는 게 꽤 많아. 두 가지만. 자, 요구 수익률 최소한도의 기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결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도 딱 두 가지가 나온다.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보면 어떤 문구만 찾아? 수익은 제일 큰 포트폴리오, 위험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말고 두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거. 위험의 관리 중에 보수적 예측은 수익을 가능한 낮춘다는, 위험은 가능한,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하고. 자,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 할증률 똑같다고 그랬죠. 위험 조정 할인율, 항상 할인율은 올린다.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은 올린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도 올린다. 요거. 자, 여기까지입니다.